자, 월요일 출근길의 동반자 먼데이 예저. 자, 이번 시간에는 미녀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조승민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지금 이름만 얘기하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조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중요한 걸 다 하시는군요. 데이터, AI, 열심히 해야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지금 다 다루고 있는 조승민 씨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Q&A 메이커 GA에 대한 내용이랑요. 이제 곧 SDK 4.0으로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챗봇을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았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들이 있었나요? 주로 뭐 말을 해도 될까요? 회사 이름을 못 대면 그냥 업종만. 네, 뭐 항공사라든지 항공사 몇 개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이런 그렇죠. 이제 고객 대면하는 채널이 많은 회사에서 챗봇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빌드 컨퍼런스 2018에 보니까 컨버세이셔널 AI 이런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쪽 네. 부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컨버세이셔널 AI라고 이제 정말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거창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챗봇이 정말 시장에 많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자, 그러면 챗봇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챗봇을 만드는데 네. 어떤 기술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챗봇을 개발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언어 처리하는 이런 NLU 이런 기술들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NLU가 뭐예요, 약자죠?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인가요?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언더스탠딩. 보통 NLP라고도 하죠. 네. 프로세싱이라서 예.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이런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없으면 챗봇이 그냥 ARS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짜장면 한 그릇 보내줄 수 있니? 이런 걸 처리해 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이제 챗봇을 개발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웹 서비스 호스팅하는 이런 서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음성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가적인 서비스로 가게 되려면은 뭐 음성을 지원하는. 네, 아니면 뭐 사진을 보냈을 때 이런 시각적인 이런 메시지도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인치 서비스 영역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봇을 개발하실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이름으로는 루이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모처럼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루이스 사람 이름 같죠, 마치. 네, 루이스 사귀어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럼요. 루이스는 이것도 랭귀지 언더스탠딩 인텔리전트 서비스의 약자라고 해서 이제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자연어를 처리하는 이런 영역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Q&A 메이커라고 해서 저는 약간 1분 안에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또 1분 설명을 안에 드리고 있어요. 챗봇을 만들 수 있다고요? 네, 한 2분 정도? 네. 그러니까 Q&A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Q&A 뭐 질문과 대답 세트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정말 난리지 베이스로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아주 손쉽게 간단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질문과 답변이라는 게 담당자의 네.
하드디스크에 있는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네. 웹사이트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나요? Q&A 메이커에서는 만약에 파일로 갖고 계시다면 엑셀이나 뭐 CSV 파일, PDF 파일도 되고요. 그냥 자료 임포트해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그 질문과 대답 세트를 다 발라내게 돼요. 아니면은 만약에 URL로 자주 묻는 질문, 뭐 FAQ 사이트를 따로 갖고 계시다면 그냥 URL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고 클릭 한 번만 하게 되면 질문과 대답 세트를 발라내게 돼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답변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트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와서 얘도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건가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세트 자체를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A 메이커가 가장 재밌는 부분 중 하나가 그 질문과 답변 세트가 있을 때 그럼 그 질문 그대로 질문해야 그 답변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도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렇죠. 그 이제 개발하실 때 약간 그 스레스홀드 부분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도 그러니까 한국의 약간 조사라든지 동사 활용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니?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질문을 해도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굉장히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어에 대한 지원이 아주 원활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챗봇의 부가적인 서비스들이잖아요. 네. 챗봇 자체의 프레임워크가 따로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챗봇 자체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시려면은 이제 봇 프레임워크라는 영역이 또 있어요. 이제 봇 프레임워크. 네,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정말 하나의 챗봇 이 완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듈들, 유닛들을 합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인데요. 봇 프레임워크 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봇 빌더라는 봇 SDK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애저상의 봇 서비스, 그 챗봇 서비스를 호스팅할 수 있는 이제 봇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웹앱 봇까지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커넥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봇 서비스에서는 또 다양한 채널들, 뭐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스카이프 이렇게 다양한 메신저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봇 빌더로 만들어서 봇 네. 서비스에 배포를 하면 바로 네. 서비스가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또 다양한 커넥터들을 이용해서 바로 뭐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나 뭐 텔레그램이나 다 지원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제가 되게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설명을 잘 해주신 걸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봇 프레임워크가 지원하고 있는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봇 프레임워크가 과거에 이제 V3.0 버전에서는 C샵이랑 Node.js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C샵, Node.js 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었죠. 네. 좀 아쉬운데요. 그쵸. C샵이랑 Node.js 저도 되게 힘들게 공부한 그런 부분인데 올해 2018년 2월부터 이제 4.0 SDK 버전이 새로 이제 프리뷰로 나오게 되었어요. 4.0 버전에서는 이제 파이썬이랑 자바 언어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자바 공화국이잖아요. 그럼요. 야, 그러면 또 자바 지원되고 나면 훨씬 더 재밌어지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 파이썬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럼요. 계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파이썬이 지원된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랭귀지가 4가지 다 지원된다라는 게 굉장히 틀린 점 중에 하나고 네. 다른 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4.0. 4.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먼데이 에이저 주제였을 것 같은데요. 깃허브에서 굉장히 많은 모듈들 이런 다이얼로그를 이제 핸들하는 이런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고 있어요. 이 실제로 4.0 이 프로젝트 자체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 아닌가요, 부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URL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소스까지 다 확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요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챗봇 분야인데 네. 본인이 만약 챗봇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챗봇을 만들고 싶으세요? 챗봇이요? 저는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실제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이 사이트도 챗봇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 챗봇이 100% 기계가 이제 자동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제가 말을 걸면은 잠시 제가 뭐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을 이제 말을 걸게 되면은 네 잠시만요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담당자 직접 직원분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 쇼핑몰 알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런 쇼핑몰들이 되게 많은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혹시 인터땡땡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티땡입니다. 네네. 네. 요즘 보니까 기본적인 대응만 챗봇이 하고 실제 디테일하게 상품을 네. 추천하는 건 사람이 하는 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네. 사람이 이렇게 채팅으로 또 이렇게 갈등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살까 말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막 쿠폰도 막 맞아요. 보내주고. 아주 무서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쿠폰에. 네, 쿠폰 피할 수 없죠. 유혹의 손길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럼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법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네. 그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씩 사용하는 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네. 지금 먼데 예전 한 10분 내외 영상이라서 지금 자세한 데모를 못 해드렸는데 네. 재밌는 내용들은 또 하나씩 숨겨서 또 꺼내 먹는 맛이 그럼요. 있으니까 아주 귀엽고 재밌는 데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찍기 전에 굉장히 재밌는 그럼요. 액션이 있었는데 네, 오늘 되게 점잖게 여러분들 이제 처음 만나 뵙는 자리니까 네네네. 다음에 또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모시고 이 챗봇의 구체적인 기능들 그리고 또 V4.0이 되면서 또 재밌는 기능들이 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다음번에는 좀 더 코드 레벨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첫 출연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분이라 제가 다 뿌듯하네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